아예 세금을 안 하고 그냥 하겠다라는 개념이 쓰면 장사를 하면 안 돼.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나와버려요. 4대 보험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 수입이 다시 바뀌기 전까지 매달 때려. 그거 해. 그거 하는 게 더 나아. 그거 맡기고 장사 더 팔 거를 해. 근데 서류가 까다로워. 그러면 한 6, 7천만 원 버는 거야. 0%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절대 명의를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 천만 원 손해다. 정신 차려. 자, 법인사업자는 그냥 뭐 매출이 좀 뭐 10억, 12억 나온다 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 마. 왜요? 원래 이거를 하다가 이거를 전환하거든, 보통. 네. 개인사업자는 내가 그냥 미용실에 돈을 써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는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하나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채움이면 채움이라는 법인 회사가 하나 인격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쓰잖아. 그러면 횡령한 건가요? 횡령이야. 그거는 사업의 일환이 되는 선에서 돈을 써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비용 처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이 비용 처리를 하기에는 불가능해. 비용 처리를 담당하는 애가 따로 있어야 돼, 법인은. 그 정도로 사업을 만들어줘야 법인 사업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점이 뭔 줄 알아? 그걸 왜 법인 사업자를 하겠니, 사람들이? 세금이 더 적어서? 맞아.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고 부가세를 내. 법인세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많이 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1년에 4번 내. 분기별로 내. 그리고 법인세는 3월인가 내. 부가세는 똑같아. 나라에서 업체만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달라. 개인과 법인은. 여기는 순소득 2억까지 10%야. 개인은 2억을 벌면 거의 46%야. 엄청 차이 나네요. 엄청나지? 그러니까 주는 거야. 혜택을. 법인으로. 그 대신 비용을 정확하게 써라 라는 부분이지. 2억이 넘어가면 또 20% 구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지. 자, 개인사업자만 일단 얘기를 할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그럼 나는 8,800만 원 이상 버는데 그냥 일반 사업자로 초반에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나라에서 기준을 정해놓겠지. 종합소득세가 나올 때 이 매장이 매출의 현황이 나오는 거야. 아, 그때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해야 되나? 매달 체크를 못해. 첫 달에 8,800만 원 나오면 간이에서 바로 1번으로 넘어가냐? 몇백만의 업체가 있는데 계속 상시로 그게 관리가 되냐? 그거 절대 할 수 없거든. 네. 그래서 매년 6월 달에 8,8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나와. 그러면은 내가 이번 년에 2월에 간이로 등록을 했어. 처음 장사를 한다고. 그럼 내가 언제 일반 사업자로 넘어갈까? 그 해 바로 6월 달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네. 1년치가 다음 년 6월에 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는 간이니까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냥 부가세 안고 그냥 다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6억이면 내년 6월에 네. 6억에 대한 돈이 나와. 근데 나라에서는 부가세와 종소세만 낼까? 아니 뭐 다른 세금도 많잖아요. 4대 보험이 있어. 부가세 종합세는 기본적으로 내고 4대 보험은 어떻게 나올까? 돈 많이 버는 직장인들이 4대 보험 더 많이 내지. 네. 내가 간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1년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세금 폭탄 맞나요? 4대 보험 폭탄이 나와. 4대 보험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 얘는 소득을 월 단위로 체크를 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한번 정해지잖아. 수입이 다시 바뀌기 전까지 매달 때려, 4대 보험을. 이해했어? 네. 매달 때리면 매달 그 퍼센테이지로 4대 보험을 많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간이로 한다 해서 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율이 높아진다고만 생각해야지 아예 세금을 안 하고 그냥 하겠다라는 개념이 쓰면 장사를 하면 안 돼.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나와버려요. 요것이 일단 전반적인 그냥 자영업자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야. 네. 이 부분이. 그래서 연초는 간이 사업자가 제일 좋아. 처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간이 사업자는 지역별로 또 달라. 간이를 못하게 묶어놓은 지역도 있어.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지역은 장사만 하면 평균적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나라에서 간이를 안 줘버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안 줘. 경쟁 가밀 지역이라 해서 간이를 못 내게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야 돼. 지방권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준다. 근데 팁을 하나 줄게. 근처 직할 국세청에 가서 신고를 하잖아. 네. 어느 공무원은 되고 어느 공무원은 안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시스템을 먼저 생각을 해봐. 국세청 안에 있는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가 너는 간이가 돼? 안 돼가 나오지가 않아.
중앙 통제 승인이야. 개인이 승인할 수 없다는 구조네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해주는 애들이 있고 안 해주는 애들이 있어. 중간에 저희는 간이 안 됩니다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다른 지역에 가서 그거 내면 해줘, 올려줘, 또 승인이 나.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체크를 해서 한번 이득을 좀 봐봐. 꿀팁이지. 사업자는 내가 장사할 지역에서 안 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을 바꿔도 돼. 아, 바꿔도 돼요? 관할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이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건 국세청 소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관할에서 굳이 안 해도 돼. 국가 그냥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개념적인 부분이고, 나라에서 그냥 돈만 걷어가면 나라일까? 나라에서 사업을 장려를 시켜야 돼. 나라는 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걷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의 지원도 많이 해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가야 되는 건 정책 사업이야. 나라의 정책 사업. 그래서 일단 구두로 잠깐 말하면 부가세는 거의 감면 안 해줘. 나라에서. 종합소득세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제일 쉬운 거 청년. 나라는 청년에 대한 실업률을 계속 낮춰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청년 소득 세액 감면 제도가 있어. 그걸 만약에 하면 아마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5년간 종소세가 0%야. 아예 청구를 안 한다. 안 해. 근데 이제 요건이 있어. 처음 장사를 해야 되고 각 분야에 34세 미만이 돼야 돼. 군대를 간 사람은 36세까지 돼. 그리고 장사를 처음 할 때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차감돼 가지고 나중에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 뭐 10%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을 세무서에 물어봐. 세무사 개인으로 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는데 잘 안 알려줄 거야. 왜냐면 일이 계속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전담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 정책 지도사들이 있어. 정책 지도. 그런 거 이제 연계시켜서 하면은 뭐 수수료 20%, 30%를 떼가. 그거 해. 그거 하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 그거는 뭐냐면 청년을 내가 고용을 해. 청년이 실업자가 많잖아. 그러면 나라에서는 청년을 계속 뽑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청년을 뽑으면 또 지원금이 일부 들어가. 근데 서류가 까다로워.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지도사에 맡겨. 그거 맡기고 장사 더 팔 거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다. 그런 것들 잘 이용하면 뭐 인건비도 아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돈을 가지고 마케팅비를 쓰면 회사가 더 잘 굴러가겠지. 자기 배불리지 말고 회사를 키우려야지. 개인 사업도 회사를 계속 키우려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조금 하면은 일단 개념적인 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조금 뭐 나중에 한번 또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나도 이걸 몰라서 세금이 막 3천만 원씩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를 했지.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어. 비용 처리를 싹 다 놓고 내가 쓰던 거 접목이 안 되는 것들을 놓고 정책 지원금을 놓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줄이려고 무슨 제도가 있는지 보고. 나는 34살 미만의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받아보고. 청년 5년 가면만 해도 만약에 내가 한 7억을 벌어 1년에 매출이 그러면 한 6, 7천만 원 버는 거야. 안 그래? 세금 6, 7천만 원 0%가 얼마나 큰데. 그지? 그러니까 아예 안 내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절대 명의를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그 명의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혜택을 보고 막 저런 거 자기가 가면 하고 두 번째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 천만 원 손해다. 정신 차려.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세금과 전반적으로 저희 동영상에 이제 자영업자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일단 개념적인 것을 내가 올려놨는데 이까지가 끝이야.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들고 가야 돼. 그것들은 앞으로 영상에 조금 나뉠 거고, 다음 영상부터는 진짜 자영업할 때 고민되는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다룰 예정이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들은 댓글에 요청을 하거나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